자, 여러분 교재 286쪽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일반 상품에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고 우리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용어예요. 부동산에만. 이것을 우리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최선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를 우리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유효 이용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뭐를 이용을 해야겠죠? 항상 최선의 이용을 먼저 해야 돼요. 최선의 이용. 우리가 최선을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더 베스트. 그러니까 항상 최선의 이용을 먼저 하고 나서 두 번째가 무슨 이용? 최고. 네? 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다. 그래서 더 하이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의 이용을 먼저 하고 나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이 공통되는 부분이 우리는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여러분 시험 문제 2년 전에 출제했습니다. 우선 합리적 이용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합리적 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기적 이용과 같은 비합리적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합리적 이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용. 자, 합법적인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적법한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의 지질이나 지세, 등을 봐서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측면에서의 채택 가능성이 있는 이용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최유효 이용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를 하는 조건. 그리고 이 경험적 증거가 나오는데 이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가운데에서도 이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경험적으로 우리는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 바로 최유효 이용이다. 그러니까 뭐를 얻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용이 돼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우리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필요 조건, 집충분 조건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돼.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22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번 했었고 26회 시험에 출제한 개념인데 26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죠.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 중에서도 우리는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경험적으로 지지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중에서도 그 이용이 최고 또는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인 자료에서 지지될 수 있는 이용. 이 지문을 우리는 26회 시험에 출제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286페이지에 그 3번 토지 이용 활동과 최유효 이용 바로 밑에 보시면은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입니다. 거기 보면은 또 뭐죠? 통상은 일반적이죠.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밑줄 그어두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통상의 이용 능력이지 여러분 고도의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이용은 아니라는 것.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이용이 아니라 통상 일반적인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다. 자, 그리고 287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은 배우기 좀 그렇고 다음 주 배울 때 토지 특성 배울 때 집약적인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걸 용어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집약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용어가 지문 속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우선 용어부터 단위 면적의 토지.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또 지문에 많이 뜨는데, 자, 1제곱미터, 1m 곱해주면 얼마죠? 1제곱미터인데, 이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1제곱미터다. 그럼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이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 상대적이라는 것은 분수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집약도라고 해요. 집약도. 그래서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비싸면은 토지는 많이 이용 못해요. 뭐를 이용 많이 해야 돼? 노동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집약도가 높다고 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은 주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토지용으로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집약적 토지 이용. 자, 그런데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다, 이 말은 주로 어떻게 돼요? 토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노동 자본은 적게 투입하는 거거든요. 농촌이야.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을 나타내는 이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으면 집약적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으면 조방적 토지 이용. 우선 그거 기억 잘 넣어두셔야 돼. 시험에 집약적, 조방적을 자주 출제합니다. 용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토지 특성 배울 때 부증센서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 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이용 집약도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상한선을 나타내는 게 집약 한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상한선을 나타내는 게 집약 한계고, 또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하한선을 나타내는 게 조방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선 집약도의 하한선 이상 토지 이용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집약 한계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자, 한계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요, 우리 경제이론의 미분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한 거예요. 한계 들어가면요, 하나 더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 그래서 한계, 우리가 비용인데, 이 투입되는 한계 비용. 그럼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라면이 하나 더 생산하는데 라면 생산하는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그 상품을 생산하는 총 비용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이게 한계 비용이고, 또 시장에서 또 상품을 또 뭐죠? 하나 더 판매한다.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하는데 기업의 총 수입은 또 얼마나 더 변하는가, 그걸 한계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서로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추가로 투입하는 집약도를